96번째 위스키 웨스트콕 보그오크 차드 캐스크. 현재 아일랜드 위스키 시장의 호황과 연간 450만 리터의 위스키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웨스트콕 증류소에 대한 소식이 별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회사는 2003년 어느 누군가의 주거지 단칸방에서 설립되었지만 인하우스 브랜드인 일부 진과 제3자 보틀링 위스키에 힘입어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신규 업장에서나 볼 수 있는 열정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스토리는 무일푼부터 시작한 한편의 성공 신화이며 아일랜드 이쪽 지방은 고용의 기회가 흔치 않기에 이들의 성공은 인근 지역 사회에서도 희소식입니다. 식품학자 존 오코넬 박사와 사촌 제라드와 데니스 메카시가 처음 중고 스위스산 소형 스냅 스틸을 설치했을 때만 해도 경제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들의 꺾이지 않은 개척 정신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들은 이후 오래된 가정용 보일러를 개조하여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틸로 유명했던 더 로켓을 자체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 후 영국 헤이루드 그룹의 투자가 이어졌고 2014년에는 스키베린의 마켓 스트리트로 본격적으로 이전하여 현재 12.5에이커 규모의 부지에서 증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이루드는 2019년 9월 아일랜드 납세자가 아일랜드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8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매입했습니다. 현재 증류소 견학은 가능하지만 방문자 센터는 건설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스키는 어떨까요? 이곳의 위스키 캐스크 클럽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대이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의 개인 캐스크 구매 거래 옵션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클럽 멤버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웨스트콕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이들의 익스프레션은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특이한 캐스크 피니쉬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도 저는 3중 증류한 보그오크 캐스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싱글 몰트 아일랜드 위스키를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시킨 후 금방 글렌게리프 늪지에서 나고 자란 나무로 만든 오크통에서 4개월에서 6개월 더 숙성시킨 후 피니쉬한 제품입니다. 97번째 위스키 웨스트랜드 아메리칸 오크. 2010년에 설립된 웨스트랜드는 2016년에는 위스키 잡지의 올해 크래프트 프로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싱글 몰트계의 선두 주자임은 틀림없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의 회유에 넘어간 크래프트 증류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실질적 소유주는 좋게 보자면 이미 브룩나디 증류소를 경영하며 자비로운 소유주임을 입증한 레미 쿠엥트로입니다. 하지만 아일라의 사람들처럼 웨스트랜드 사람들도 꽤 진중한 성격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항상 장걱정이 많은 기질을 미덕이자 철학으로 삼으며 위스키 매니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정성 가득한 세심한 손길이 이곳 웹사이트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곳 증류소의 스트라이크 워터의 온도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약 증류소를 새로 설계하게 된다면 힘들게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이곳 웹사이트에서 몇 페이지 인쇄해서 엔지니어와 건축업자에게 이대로 지어달라고 지시하면 바로 짓는 게 가능할 정도로 구구절절 장황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려는 그의 훈계조 내레이션과 자신들의 철학적 우수함을 강조하는 진부한 대본을 담은
웅장한 오프닝 비디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방향성은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고 마니아층들도 대만족시켰으며 이곳 제품들은 프리미엄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게리아나 오크 아메리칸 싱글 몰트는 약 165파운드에 판매되는데 이는 짧은 숙성 기간을 거친 위스키치고는 꽤 비싼 가격입니다. 아메리칸 싱글 몰트는 이제 매우 확고하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모두의 관심 속에 자신들만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트랜드는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흥미로운 신제품들로 새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선구자입니다. 레미 쿠엥트로가 대규모 자본을 여기 증류소로 편성해 둔 게 이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리아나는 토종 수종인 게리아나 오크를 이용해 웨스트랜드가 벌이는 다양한 사업들의 결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나무를 심고 한때 멸종 위기였던 이 토종 수종의 서식지의 토양과 생태계 다양성의 수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70파운드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플래그십 아메리칸 오크는 쉐리우드와 피티드 두 가지 피니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카치는 아니지만 그 점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입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는 녀석입니다. 98번째 위스키 와일드 터키 101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최근 몇 년간 위스키를 둘러싼 엄청난 거품과 흥분과 화제거리 속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위스키를 잊는 불상사가 종종 있곤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여기 와일드 터키 101 버번은 부드러운 풍미와는 다르게 50.5%의 높은 알코올 도수를 자랑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버번 중 하나이며 60년 이상 버번계의 부처로도 유명한 마스터 디스틸러 중에 마스터 디스틸러로 인정받는 제임스 C. 지미 러셀의 지도 아래 빚어졌습니다. 비록 현재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의 아들 에디 러셀이 마스터 디스틸러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자의 명성은 앞으로도 아마 깨질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업적으로만 봐도 이 증류소가 뭘 좀 아는 증류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니쉬와 한정판 제품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101 버번은 브랜드의 심장이자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2009년 4월 와일드 터키 브랜드와 증류소가 이탈리아의 그루포 캄파리에 매각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매각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캄파리는 멋들어진 방문자 센터를 새로 짓는 데 투자하고 기민하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법원 회복세에 편승하는 등 증류소 안팎을 살뜰히 챙기는 세심함을 겸비한 소유주임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두루 소비되어 왔다고 해서 그 제품이 최고급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대규모 생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와 경험 많은 팀의 안정감 있는 운영, 소규모 경쟁업체들이 부러워할 만한 방대한 재고는 종종 엄청난 가성비를 겸비한 수작을 탄생시킵니다. 지금 이 녀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단돈 35파운드 미만의 가격으로 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버번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나 6년간의 숙성 기간과 스트렝스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녀석은 101 라이 위스키와 몇 가지 희귀한 레어 브리드 스몰 배치 제품군과 비견될 만합니다. 99번째 위스키 와이어 웍스 싱글 몰트 잉글리시 위스키. 놀랍게도 이 책에서
5번째로 등장하는 잉글랜드 위스키입니다. 이 책의 초판을 돌이켜보면 루덤의 잉글리시 증류소 단 한 곳만 순위에 들었습니다만 101개라는 제약만 없었더라면 더 많은 잉글랜드산 포함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동안 잉글랜드산 위스키는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훌륭한 진의 생산지이기도 한 화이트픽 증류소는 350만 파운드가 투입된 프로젝트인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심장부에 위치한 울창한 산림의 더웬트강 유역 옛 와이어 공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비셔 지역에 뿌리를 둔 지극히 잉글랜드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와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증류소를 건립했기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지역 단체들과 발효에 필요한 효모를 공급하는 인근 양조장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명한 짐 수완 박사 같은 전문가 컨설턴트들의 조언을 받기도 했지만 공동 창립자인 맥스와 클레어 보는 지역 전통을 살리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5,000 보틀 남짓의 첫 위스키는 2022년 1월에 출시되었지만 상당한 양의 원액이 창고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스타일과 피니쉬의 후속 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기 출시 제품은 피트 처리를 하지 않은 잉글랜드산 보리를 주로 사용했는데 20% 정도는 피트 처리된 스코틀랜드산 보리를 사용하여 과실향이 추가되면서도 은은한 피트 향이 특징적인 위스키를 선보입니다. 스완의 영향은 그의 시그니처인 STR 캐스크의 사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증류소는 또한 상징적인 헤븐힐 증류소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구 버번 배럴을 혼용하기도 하여 전문 컨설턴트들의 지식과 지역 전통 두 가지를 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화이트픽의 놀라운 세련미와 성숙함, 그리고 자신들만의 하우스 스타일을 창조해내기 위한 실험정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와이어 공장과의 연관성을 형상화한 독특한 보틀부터 50.3%의 초기 보틀링 알코올 도수까지 이 제품은 세련된 신생 증류소에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면서도 자기 확신이 묻어나는 한방입니다. 이 위스키의 기본기 또한 물론 탄탄합니다. 100번째 위스키 우드포드 리저브 디스틸러스 셀렉트. 이 게으른 이한 녀석 또 우드포드 리저브를 뒤쪽에 놓다니 사실 이는 제가 이 책에서 5번째 저지른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제가 나태해졌다거나 101번째 항목에 가까워지면서 많이 지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드포드 리저브는 엄청난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절반 정도 되는 길이의 목록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위스키입니다. 이 녀석의 위치는 순전히 알파벳 순서로 따른 결과입니다. 솔직히 가격표를 확인한 후에는 감히 이 위스키를 제외할 생각은 주어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비하인드 스토리, 스타일리시한 외관, 변함없는 품질, 그리고 30파운드 초반대의 가격표까지 모두 갖춘 위스키는 드뭅니다.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위스키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최초의 싱글 배치 버번 중 하나이며 싱글 몰트 스카치 열풍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자 블루칼라 이미지가 강했던 버번을 다시 한번 세련되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일관되게 상등품의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까지는 1,400만 달러를 들여 라브로트 앤 그라함 증류소를 재건하고 가족 소유 기업의 장기적인 헌신과 재능 넘치는 증류팀이 필요했습니다. 모 회사인 브라운 포맨 코퍼레이션은 잭 다니엘 그리고 올드 포레스터, 스코틀랜드산 싱글몰트 3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에 그 세 가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도 이 회사의 참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지금까지 집중하지 않으셨단 뜻입니다. 디스틸러스 셀렉트 제품군은 이 엔트리 레벨 제품과 몇몇 색다른 익스프레션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이들이 한정판 바카라 에디션의 출시가 적절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매우 우아한 제품임이 틀림없지만 다른 모든 향을 덮어버리는 이 백합 향을 어쩐답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한 녀석만 남았군요. 냉큼 위스키 한 잔 따르세요. 여러분은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101번째 위스키 라이터스 티어스 코퍼팟. 가끔 라벨을 읽을 때마다 거슬리긴 하지만 저는 라이터스 티어스가 이름에서 어퍼스트로피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스키 책을 쓰면서 흘리는 기쁨, 좌절, 흥분, 그리고 또 좌절의 눈물을 위스키에 빗대 표현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조이스, 베켓, 와일드가 영감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곁에 두고 마셨을 아일리시 팟 스틸 위스키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 작가가 울 때 눈물 대신 위스키가 흘렀다는 설의 진위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꽤 유쾌한 발상입니다. 월시 위스키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편의 서사가 있습니다. 1999년 부부인 버나드와 로즈마리 월시가 칼로우 카운티에 독립 보틀링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부러움을 살만한 수출망을 구축하고 2016년에는 이탈리아의 일바사론 노사와 제휴하여 자체 증류소를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증류소 발전 방향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파트너십은 곧 결렬되었고 오늘날 로열 오크로도 알려진 이 증류소는 이 이탈리아 그룹에 완전히 장악당하게 됩니다. 월시 위스키는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2021년 11월 위스키 업계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룩셈부르크의 엠버 베버리지 그룹에 매각되고 맙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버나드 월시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 심파극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상하게도 요즘처럼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맞지 않게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이 녀석은 파스틸에서 나온 원액과 코크 미들턴 증류소의 아일리시 싱글 몰트의 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필 중에 이 위스키가 글라스에 떨어지며 경쾌한 간주를 들려주는 동안 든 생각이지만 원액에 출처야 어찌 되었든 이 녀석은 엄청난 가성비까지 갖춘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최근 들어 라이터즈 티어스 제품군이 확장되었습니다. 브랜드 웹사이트에 있는 플레이버 휠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인터랙티브 툴이 있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맛의 밸런스를 파악할 수 있고 개인 맞춤의 플레이버 휠을 프린트하고 본인 취향에 가장 근접한 라이터즈 티어스 익스프레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리서치를 핑계로 이것저것 만져보며 글 쓰는 고된 일을 잠시나마 모면할 수 있었던 재미있는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뭐 핑계는 어쨌든 좋으니 말입니다. 네, 이렇게 휴휴 책방 첫 번째 책을 읽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전 이 책방 컨텐츠를 많이 안 들어주실 줄, 많이 안 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100분 가까이 이상은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마치면서 제가 남기는 이메일 주소로 가장 먼저 정보를 보내주시는 분께 지금까지 읽었던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101가지 위스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메일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책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